자, 오늘은 그냥 Q&A. 궁금해했던 거.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시간. 좋았어. 애들의 질문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선능 학원을 다니고 있는 입시생인데 시범이 없어요. 지역 학원을 다닐 때는 시범이 많았었는데 이 학원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그 단어, 저 눈여겨볼 단어는 선능 학원. 아, 이게 그러면 그거구나. 네. 선능에 있는 학원이 아니고 이름이 선능 학원. 맞아요. 선능 지역에 있는 학원이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은 미술학원을 이제 고민하는 애들 중에 일단은 선능으로 가자. 옛날에 홍대 앞에 있던 학원들이 선능으로 옮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요즘에는 선능 학원이 요즘에 입시율이 좋고 그리고 선능의 재수학원, 재종학원이 예체능 재종학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재종학원으로 선능을 가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선능 학원을 갑니다. 제가 이제 선능에 한 10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능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능에서 대형 학원들은 또 몇몇 학원들 중에는 입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원도 있어요.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여건이 있어요. 닥쳐요! 너무 많은 인원을 전임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한두 명씩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거나. 근데 나 궁금한 거. 시범이라는 거 원래 네. 애들이 쭉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도 해요? 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쭉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디자인 입시다 보니까 이제 책상에서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는 이제 모니터를 띄워놓고 카메라에서 크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주는 학원도 있는데 아무래도 왜 시범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생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다 이미 끝난 애들 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이 시범의 의미를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선능으로 가게 되면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본이 끝난 애를 다시 몇 명을 그 몇 명을 다시 기본부터 가르치고 하기에는 그 기본이 끝나서 수업을 막 진도를 막 빼야 되는 애들, 그쵸. 학교별로 문제풀이 하고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 많은 인원 여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적은 몇 명의 애들한테 신경 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범이 없는 곳도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역적 특색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학원인 경우에는 뭐 인원이 많이 없고 몇 명의 애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걔네들을 철저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이 몇 명이라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매기가 애들 업신여겨서 안 보여주. 닥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역 학원들 중에 이게 좀 긴장감이 덜한 학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 치열하게 가르쳐야 애들이 대학을 가거든. 근데 선능은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해의 입시만 망쳐도 학원이 거의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이 진짜 치열하거든. 그러니까 다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녀야 말아요 학원. 안 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옮겨라. 네, 왜냐하면 본인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야. 시범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애들은 시범이 보통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범하는 시간이 아까운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 보는 시간이. 왜냐면 난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구구단을 다시 가르쳐. 근데 얘네들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애들이야.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야 되는 애들인데 갑자기 야 너네 기초부터 다시 하자 이러면 오히려 그 다수 애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의 운영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왜냐면 좀 넘치면은 선생님들이 이쪽에서는 시범을 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하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 전임은 그런 애들을 가르치고 기초가 끝난 애들을 가르치고 보조 선생님들이 기초가 부족한 애들을 따로 이렇게 빼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애들이 많으면 보조 선생님들까지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그 몇 명의 애들을 봐주는 구조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 학생은 기초인데 요걸 많이 보고 싶으니
그 자기에게 맞는 학원으로 가야 돼요. 일단 갔다 다시 와도 되니까. 그쵸. 나중에 네. 이쪽 와도 되니까 지금은 그걸 해주는 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다시 간다는 건 너무 기초를 가르쳐주는 학원한테 너무 못할 짓이야. 아 뭐야 배신 때리는 거다. 아 그럼 뭐 이 학생 그냥 하지 마. 미술을 하지 마라. 배신을 할 거냐? 아니면 기초를 탄탄히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을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는 의지가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 강사의 마인드가. 근데 그 학원을 끝까지 못 믿는다는 건 조금 전 좀 못할 짓이라고 봐요. 아 학생이 그러니까 잘못했다. 학생의 선택인데 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지만 한데 마지막에 선능을 간다고 해서 그 학원이 그 학생을 반드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100%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필요한 대로 가서 거기서 해서 거기서 가라 차라리. 그렇죠. 아 그 얘기예요. 네. 본인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학원 다녀 말아요. 안 다니는 게 맞죠. 본인은 시범이 필요한데 많이 안 보여주는 학원? 그러면 당연히 옮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중급자들을 위한 학원이니 초급자들을 위한 학원으로 가라. 그렇죠. 근데 그 학원이 입시율이 안 좋으면 초급 잘 배우고 옮기는 게 맞고, 근데 그 몇 명의 애들로 잘 보내는 학원이면 그래도 거기서 계속 해도 맞다. 뭐죠? 이 레벨이 좀 다르게 가는 것 너무 같으니 다르게 가니까 이걸 좀 맞는 대로 가서 그쵸. 거기서 계속 다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 자꾸 문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늦게 미술을 시작해서 입시생이 되었는데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입시 선생님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니 입시생이면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요. 오히려 제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면서 혼났는데 제 잘못인가요? 아까의 사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연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본인이 이제 기본기가 부족해.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건 이제 아이가 아까 그거는 시범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그런 그냥 기초가 아예 없는 학원이었어. 수업 시스템이. 근데 이거는 애가 스스로 아예 요구를 했단 말이야. 요구를 했는데 쳐내는. 이거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 앞에는 사실은 애가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너가 그게 좀 필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좀 보조선생님을 좀 붙여준다든지 뭐 숙제를 내준다든지 이러면 그 학원을 계속 다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아예 이건 잘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저는 쇠 질감 내는 거를 못 하겠어요. 아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쇠 질감 내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건 야 너 스스로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늘어. 야 그림 스스로 하는 거지 왜 내가 잘하면 야 내가 대학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려. 나와버리고 혼나면 이거는 학생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학원이잖아. 근데 방법을 말이라도 설명해 줄 거 아니야. 학원을 솔직히 미실기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가 보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교육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안 한다는 건 너무 귀찮아한다는 거야. 귀찮은 게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시범을 이렇게 그리는데 선생님이 너무 엎드리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잖아. 그러네. 요거는 아까보다 더 최악인. 이건 무조건 옮겨야 되네. 이거는 무조건 옮겨야 되는. 쪽집게처럼 자기가 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이건 아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질문을 보면 시범이 없거나 뭔가 교육이 기초가 부족한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하면은 본인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그러면 태도를 문제 삼은 거니까 네. 담배 같은 하나 불고 김 선생 나 이거 안 되네. 이거 좀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 그러면 문제 삼을 수 있지. 그 태도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진짜. 고2 네. 일반고 내신은 5, 6등급 학원을 다니는 게 맞나요? 학교 미술 선생님은 학원 다니지 말고 미알보로 갈 수 있다고 해요. 대학을 가려면 학원비는 얼마, 성적은 어때야 하나요? 일단 위에 거부터. 네. 일반고 내신 네. 5, 6등급이 학원 다니는 게 맞습니까? 고2. 5, 6등급이면 학원을 다녀야죠. 미대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학원을 다니는 게 맞고, 5, 6등급은 공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저거는 무조건 실기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고2 때 5, 6등급이면 네.
고3 때 네. 2, 3등급이나 1,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요. 거의 그러면 많이 올라가봤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4, 5죠. 한 단계 정도나 두 단계 보는군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그림 그려서 네, 실기로 해야 돼요. 하물며 실기 전형 내신을 반영한다는 건 수시잖아요. 수시에서 5, 6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많지 않아요. 실기 전형으로. 5, 6 사이면 지방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림으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실기 100이던가. 그러니까 저건 무조건 학원 다니는 게 맞고. 네. 그럼 학교 미술 선생님은 학원 다니지 말고 미알보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건 학교 미술 선생님이 미치신 거죠. 아 그런가? 그리고 홍대 미알보 내신 등급 봤잖아요. 네. 네. 5, 6등급이 어딜 갑니까? 디자인 학부 1.96인가 그랬는데 학교 미술 선생님이 학원 다니지 말고 미알보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저거는 1, 2등급 애들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그쵸. 5, 6등급한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저거는 학교 미술 선생님이 너무 잘못된 입시 설계를 얘기한 거죠. 거의 보기에는 그냥 완전 불가능. 한 100명 중에도 한 명 힘든 거죠. 그리고 예고가 아니잖아. 일반고면 일단 그냥 불가능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지. 지금 만약에 400점 만점인데 200점 맞은 애한테 서울대 자소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약간 그런 그쵸. 개구라가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공학대도 4점대였는데 5점대가 어떻게 홍대 미알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힘들다. 네.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학원비는 얼마? 성적은 어때요? 하나인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성적은 만약에 내신은 저런데 수능 성적이 좋다. 근데 잠깐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학을 가려면 학원비는 얼마가 무슨 뜻이죠? 고2부터 시작해서 하면 총 얼마가 드냐? 근데 저거 근데 학원마다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거의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일 밑에가 얼마예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좀 학원들이 있으면 입시반은 한 85? 제일 위는 거기서 제일 한 위는 110? 80 정도에서 110 정도가 일반적으로 네네. 가격대. 이거는 학원마다 좀 다르니까 네네. 더 밑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밑에는 우리 학원? 그러니까 그럼 밑으로 잡아봐. 네. 밑으로 잡으면 한 60? 60은 아니고 7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0부터 한 110 정도까지가 네. 그냥 이 미술학원 전국 그 시세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선능은 한 100만 원 선 보면 되고요. 고3 입시생 기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선능이. 홍대가 85에서 한 90만 원. 지역은 한 75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기준 주 5회 월. 고2 때는요? 고2 때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입시랑 예비랑 차이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제일 밑에가 어느 정도예요? 한 생각할 때. 한 50에서 55? 5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게 잡으면 50. 그다음에 제일 위는 한 80 정도? 80 정도. 네.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고2 가격. 고2는 한 주 4회로 주니까 횟수로 날이 좀 줄는구나. 날이 하루 주니까 주는 거지. 기본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매일 오냐 덜 오냐 그 차이 정도.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이건 그 정도다. 네네. 특강은 뭐 시간이 또 늘어나면 그거에 붙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그건 한번 얘기해봐야 되고. 성적은 어때야 되나요? 장난하나 이씨. 질문이냐? 좋아야지. 성적은 수시로 생각을 하더라도 등급을 4, 5등급으로 올리긴 해야 되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고2 일반고 지금이면은 2학년 아직 중간고사도 안 본 거잖아. 그러니까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을 차라리 잘 보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신이 안 좋고 수능이 좋은 애들도 많아요. 그 케이스가. 왜냐하면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들이 있거든 일반고에서.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면 과감하게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내신이랑 수능 점수랑 등급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수시를 생각해서 내신을 한 4, 5등급 정도로 한 등급씩만 좀 올리고 실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공부로 대학을 정하고 실기로 당락을 정한다고 하거든요.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 아니 9등급 10등급 나오는데 서울대 보낼 수 있는 학원 가면 내가 가겠다 그 학원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적은 어때야 하냐? 그냥 무조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를 잘 맞춰서 학원들이 무리하지 않고 그거를 보내주는 쪽을 찾아야지. 이거 무슨 꿈과 현실을 구분해야 돼. 내신 성적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수능 성적 관리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인데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 내신은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정시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내신이든 모의고사 수능이든 그냥 최대한 잘 맞는 관리 무조건 높은 게 좋습니다.
자, 미술학원 상담 꼭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술학원 상담할 때 네. 꼭 뭔가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뭘 해야 하는 게 있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일단은 학원 쪽에서 얘기할 때 정보를 들어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만약에 내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그 다음에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고 모의고사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을 좀 그려봤거나 아예 안 그려봤거나 요 정도는 얘기해줘야 컨설팅을 선생님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딴 게 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없어요. 그게 다예요. 아 그래? 보통 1번은 성적표 들고 가기예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부끄러워서 성적표를 안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만 뭐 실기 100% 전형으로 좀 고민을 해보든 하는데 잠깐 부끄러우고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숨긴 애들이 있어. 이게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근데 속인 애들이 존재해요. 뭐냐면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모의고사 성적을 늘 자기가 높다고 얘기해. 한 번도 안 보여주면서 자기 점수는 높다고 얘기해. 그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실기를 준비했는데 수능 성적 때 안 나온 걸 가져와.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이거 내가 실수해서 이 성적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왜냐면 성적이 먼저 잘 나온 애면 모의고사 성적을 숨길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때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 해를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를 들고 가야 돼요. 모의고사, 내신. 근데 뭐 성적이 없는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으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또 그렇죠. 그런 대학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업 시간이나 뭐 강의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고 수강료 외에 지출 비용이 있어요. 뭐 종이비 뭐 이런 거. 종이 비용이냐 뭐 연합시험비가 있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추가로 드는 게 있냐.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듣고 등록했다가 나중에 계속 자잘하게 계속 나가는 돈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 사례를 보통은 부모님들이 몇 명 합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몇 명 합격했느냐 어떻게 합격했느냐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합격률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는 학원에서 속이려고 들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를 올해 갔대. 근데 그게 궁금하면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서울대를 갔대.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보낸 학원이라면 성적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합격증, 그렇지. 그다음에 연구자 시험 본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가 막 얘는 어떤 애였고요 이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르치려면. 근데 그럼 뒷담화를 하는 거구나. 닥쳐요. 그냥 합격률이나 몇 명 보냈어요라고 하면 홍보에는 그걸로 그냥 얘기하면 끝나거든. 그럼 부모님이 많이 보냈구나 이러고 많은데 요즘엔 프랜차이즈 학원도 많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뭐 재작년 거랑 막 섞기도 하고 뭐 이런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어떤 합격한 사례를 그러니까 합격증을 올려놨다. 우리 몇 명 합격했다. 그러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럼 좀 더 그 합격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게 있어요. 미술을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정했어. 네.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들의 역량이 나오는 게 그거 같은 게 지금 내가 내신이 얼마고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다.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물어봐 선생한테.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약간 그 사주 카페에서 용한 아저씨 점쟁이들처럼 당신이 머릿속에 있는 걸 딱 얘기할 거라고. 왜냐면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 개가 따다닥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된 학원은 일단 걸러라. 제가 최근에 이제 고2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이 요 정도고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 과거에 그렸던 그러니까 전에 학원에 다녔던 그림을 딱 보여줘서 내가 처음으로 한 대학이 경희대인데 딱 이러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이도 사실 1순위로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한 대학교를 자기가 먼저 얘기 안 하고 어떤 대학교를 혹시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얘기하면 한두 개는 얘기했을 때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저쪽에서 어이없는 얘기한다. 뭐 우리 애는 말도 안 되는데 막 국민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꿈을 막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하면은 조금 이제 좀 사짜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너는 딱 보니까 눈빛이 넌 연대다. 이런 애들 안 된다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네, 많아요. 이거 네. 상담 받으러 가면 내가 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과장해서 그렇지. 네. 아 이거 뭐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가지고 뭐 하면 되고 성적 되면 됩니다 하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지금 여기도 거의 입시를 한 20년 가까이 15년? 20년 했죠.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하면서 2등 하는 애가 1등 할 수는 있어도 30등 하는 애들이 2등까지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그쵸, 거라. 한 2등 하는 애들, 아니 30등 하는 애들은 한 15등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되는 거라. 그것도 무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다음은 미술학원 추천해 주세요. 또는 선택 방법. 보통 많은 커뮤니티에서 하는 많은 질문이에요. 미술학원을 추천해달라. 그럼 이거를 근데 해주면 좀 가나 그들이? 그게 아니라 그 추천의 목록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다는 건데, 이 커뮤니티에서 미술학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만큼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노력을 안 한다. 왜냐면 누구한테는 맞는 학원이 누구한테는 최악의 학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천을 하되 어떤 식이냐면 지인 추천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는 선배가 그 학원을 다녔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그 선배가 야, 너 그 학원 가. 나는 괜찮았어. 좋았어. 이런 추천은 괜찮아요. 근데 온라인 추천은 왜 제가 별로라고 하냐면 대부분 광고야. 광고라서 그래요. 네, 대부분 광고고 그런 특히 대형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천이 막 들어온다. 이건 대부분 거기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 학원의 관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해서는 그러지 마라.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오래 하시고 해서 실력들은 뭐 방향들이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뭘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냐면 발품 팔아서 가보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궁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갔을 때 기운도 있고 그런 걸 좀 보고 좀 신뢰가 가는지를 봐야 되는 게 생각보다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하면 다니다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은 예를 들어 수학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과목이 똑같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옮기는 거는 크게 부담이 아닌데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배웠던 선생님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 다니기 시작하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팔아서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미술학원 하면 선능. 뭐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 팁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일단 발품을 팔고 여기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드는 학원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선능이나 홍대나 이렇게 좀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진짜 아까워요. 나중에 입시생이 됐을 때. 맞아.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 아껴야 돼. 그리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한테는 좋은 학원이 누구한테는 최악의 학원이 되기도 해요. 일단은 자기 지역 안에서 괜찮은 학원이 있는지 일단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발품을 팔아보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내 지역의 학원들이 형성돼 있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좀 멀리. 그러니까 일산에 찾아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데가 홍대. 그러니까 홍대까지 가보고 홍대에서 분위기랑 지역이랑 비슷해.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지역. 근데 홍대까지 가봤는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럼 이제 분당 정도 가야지. 분당. 선능까지 갔더니 한 2시간씩 걸리고. 선능을 갔더니 선능은 진짜 많이 다른데? 이렇게 느끼면 그 거리를 감내하는 게 맞는데 갔더니 이게 좀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을 굳이 길바닥에 뿌릴 이유는 없죠. 저도 그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게임처럼 로그인만 해서 거기서 버티면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서 내가 뭘 해야 얻어먹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거를 쓸 시간에 학원에 빨리 가서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거나 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선생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면 가야지. 그러니까 공부 일타 강사. 아니, 뭐 그런 거 이런 건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미술학원이 뭐 아무리 유명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모든 애들을 100% 합격시키는 선생님 학원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면 나는 합격하겠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내가 너무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네, 많이 팔고 그리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괜찮아라고 다녔는데 1개월 다니자마자 자기가 생각한 거랑 많이 분위기가 다르거나 한다.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본다고 치면 그냥 한번 가보세요. 학원들. 부모님하고 가지 말고 그냥 가봐. 왜냐면 부모님하고 가면 그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 그게 근데 학생이 그냥 혼자 갔을 때 선생님이 자기한테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 방법이 괜찮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선생님하고 1대1로 계속 내가 수업을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 엄마는 없잖아. 네네. 상담하고 가면 안 오잖아.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괜찮고 나한테 잘 대하는 학원들을 다녀야 돼요. 엄마랑 같이 가거나 아빠랑 가면 무조건 친절하거나 선생님들이 무조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쫄지 말고 딱 그냥 한번 가서 김 원장 앉아봐 설명해봐 한번 하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고1로 예약을 했어. 상담 예약을. 그럼 누구나 나는 오래됐으니까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오겠지를 늘 생각하거든. 근데 간혹 학생만 올 때가 있어. 오 그래? 멋있는데? 그러면 얘가 너무 대견한 거야. 오 이쁘지 그러면. 혼자 왔어. 그럼 네 이러면 진짜 관심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막 얘기해주면 이제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갈 때 엄마랑 다시 와봐도 되죠? 뭐 이렇게 또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학원 진짜 상담 안 어려워요. 그냥 가서 저 이렇게 뭐 미술하고 싶은데 뭐 여기 어떻게 배워요? 그냥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렇죠. 교실 한번 이렇게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보고 그래서 계속 분위기나 시스템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보는 눈이 생겨. 우리가 어떤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저기 사이트 막 돌아다니다 보면 더 좋은 상품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교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틀렸다고 하면 상품 반품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안 쓰고 다른 상품을 다시 사거나 하는 것처럼 학원도 다녀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옮기면 돼요. 옮기는 게 안 어려워. 이거 궁금하신 내용이나 듣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요거 댓글은 무조건 방송에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빼서 상담할 만한 거면 할게요. 아주 기초적이거나 뭐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과 관련된 것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뭐 간단하게 뭐 그림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거 뭐 예시로 보여주면서 설명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뭐 것도 그냥 단지 그냥 입시 관련뿐만 아니라 실기 관련해서도 그림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